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현대차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음, 전고체 외에, 전고체 이전, 사실 생각해보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특별한 공정 몇 개 빼고 거의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대 내에는 여러 가지 파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소 파벌도 있었고 수소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파벌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이제 추진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추정을 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음, BID도 최근에 보면 이 테슬라 추종을 하거든요. 중국 기업들 대부분 그렇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배터리가,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에 배터리 인력이 많고 인프라도 많은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배터리 생산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출장도 가야 되고. 제가 이전에 뭐 처음 이제 할 때부터, 엔지니어 팁 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었지만 배터리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아직도 뭐 기술 이야기 계속 하시던데 양극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만드는 거와 이 양산력은 또 다르다고 했죠.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 수주 관련된 게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금양 같은 경우 수주를 못 받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수주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조에서 쉽지 않은 게, 같은 회사에서 내재화라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같은 현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치열하지가 않게 됩니다. 테슬라도 이제 지금 보면 양극을 못 만들잖아요, 지금. 자, 그게 이제 건식 전극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처음부터 이제 설계를 잘못했겠죠. 지금 그 코터를 사기에는 코터 가격이 꽤 비싸고, 그거 관련된 이제 기술자들을 꽤 고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양극, 전극, 코터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공정이거든요. 그 부분만 딱 빼고 지금 이제 테슬라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래 건식 전극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뭐 컨셉은 좋습니다. 좋은데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건식 전극 보면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대량 생산에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언젠가는 해결하든지 아니면 건식 전극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현대차 이야기를 다시 넘어와서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가면 현대 이제 배터리를 추진하는 파벌들이 전고체도 하겠다. 그러면 전고체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야 되겠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아마 고민이 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로 보여요. 이 정의선 회장이 이제 결정하겠죠. 근데 이제 정의선 회장은 전고체에 대해서는 어그리하는데 지금 그걸 해서 되겠냐? 근데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어, 조립 부분하고 뒤에 화성 부분, 공정이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체에 특수한 공정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만 공정을 내재화하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 투자가, 기사 내용을 보면 투자가 거의 될 것 같이 이야기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테슬라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로봇, 지금 CATL도 로봇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어쨌든 모빌리티 산업은 조립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현대 노조들 보면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돈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한다. 그러니까 이 개념적으로 테슬라도 보면 엄청난 많은 인력이 있고, 일론 머스크도 이 라인에 가서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핵심 공정은 전부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거 어려운 것도 있는데 대부분 마감 이런 거. 그래서 자동차 꼭 그렇게 마감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한 방에 찍어낸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 머리를 돌리는 거죠. 노조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런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제조 혁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뒤처지게 되죠. 중국은 뭐 중국에도 노조 비슷한 건 있지만 개념이 완전 다른 거고, 현대 입장에서도 보면 이 휴머노이드를 돌려야 된다. 그게 가능해진다고 하면 조립에 관련된 공장들은 모두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 이런 개념들이 이제 테슬라식 생각인데 이게 퍼지고 있는 거죠. CAT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를 자기들이 핵심적으로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공정도 내부에 보면 핵심 공정은 자동하고 나머지가 이제 일부 사람이 필요한데 손이 많이 가요. 지금 공정은. 그걸 휴머노이드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그 실제 플랫폼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인바디드 강화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방식을 이용해서 뭐 협력을 받는다든지 그 체계가 지금 현재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고 배터리 업체도 가고 있고 BYD는 다 합쳐져 있고 그게 통합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삼성, LG, SK도 이 모빌리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배터리도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고체로 가서 핵심적인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소재 관련이라든지, 배터리도 이 전고체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못 넘어가면 전부 다 이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CAT 같이 아예 자동차까지 근처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위협적으로. 배터리만 있으면 자동화 공정을 로봇을 사면 되니까. 그래서 전기차까지 조립하는 상황.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먼저 거기 가 있죠. 자기들은 그 업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상황이다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다라고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배터리 내재화에 의해서 배터리를 뭐 원가를 절감하겠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왜 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배터리를 만들 거냐? 배터리 전문 기업이라면 필요한 배터리를 만들어야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배터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CATL도 이 점점 그런 상황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최근에 BYD 보면 실제 돈을 버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의구성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부채가 엄청 많다라는 루머도 있고 중국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얼마나 되느냐 용량이. 이 기사에 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 개 라인 구성이 분당 30pp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 30ppm에 준한 장비가 들어가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 라인을 그냥 넣은 거예요. 보니까 이 장비 업체들에서 이제 다 나오거든요.
이 공급체들을 쭉 물어보면 이런 방식을 써서 리서치하는 애들이 뭐 디일렉, 지금 보니까 애플의 고밍치도 이렇게 조사하더라고요. 이 업체들에게 쭉 조사를 해서 종합해보면 모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30ppm이면 어느 정도 용량인가. 여기 이제 간단히 계산해 봤는데 0.5기가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배터리 하나가 얼마짜리를 30ppm으로 생산하느냐, 용량이 큰 걸 하느냐 작은 걸 하느냐. 지금 이제 파우치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우치라고 되어 있고 롱셀이라고 하는데 뭐 큰 것들은 100A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한 60, 70A 정도 돼요. 파우치가. 자, 그 정도 사이즈를 만들려고 하면 이 다른 라인들도 꽤 사이즈가 커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장비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라인을 지금 현재 최신으로 돌아가는 라인을 넣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로 보지는 않고요. 안정적으로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안정된 설비, 기존에 뭐 크게 문제없는 많이 해본 설비를 가져와야지 성과를 낼 거 아니에요. 최신 장비 들고 오면 못 돌립니다. 잘. 30A 정도 되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30ppm 분당 30개를 생산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완전히 24시간 365일 풀가동을 때려버리면 1500만 개 정도 됩니다. 1500만 개. 근데 실제 이렇게 생산하기 어려워요. 당장 라인 들고 오면 수율을 잡고 이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진짜 잘 돌렸을 때, 본격 라인을 돌렸을 때 현대에서 이렇게 돌리지는 않겠죠. 야간 근무까지 돌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요게 반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암페어 요게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풀로 봤습니다. 그래서 때려보면 그러니까 0.30A짜리를 30ppm으로 풀로 그냥 365를 돌려버리면 0.47기가 정도 나와요. 저 위에 이제 한 라인이라고, 한 개 라인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라인 할 일은 없죠. 0.47기가 정도 됩니다. 이게 크나 적냐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자, 그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자동차로 나눠보니까 연간 한 6,000대, 5,000대 분량 정도 돼요. 이게 이제 한 개, 자동차 한 대가 한 80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게 뭐 하이브리드용이라든지 뭐 소량에 이렇게 한다면 10,000대 정도 연간. 그러니까 특정 모델 하나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은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려고는 할 것 같은데 실제 테스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라인은 정상적으로 돌리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그 대신 한 개 라인, 한 개 모델 정도, 그러니까 메인 모델 말고요. 뭔가 뭐 일본 뭐 트럭이라든지 뭐 잠깐 어떤 특정 모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기보다, 근데 그런 류의 이런 걸 넣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더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안 할 수도 있게 되고. 근데 이런 라인들을 다른 기업들 뭐 GM이나 이런 이 BMW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생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진짜 하려고 하면 테슬라 같이 해야 돼요. 그냥 대량으로.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현대차는 한국에서 많은 이 2차전지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게 꼭 조금 잘못되면 한국 이 배터리 기업들과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도. 소위 말해 지금 보면 SK온이야 뭐 어쩔 수 없겠다 치더라도
LG, 삼성 같은 경우 현대하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지금은 이제 눈치만 보고 있겠죠. 지금은 배터리 기업들이 더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 자, 현대차의 배터리 관련 생산 한 이 정도 규모고, 한 0.5기가 정도 되지만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는 않고요. 여기도 수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제 생산이 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에는 약간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는 보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